여러분, 아침에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도 한때는 빵과 커피 한 잔으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몸이 자꾸 무겁고 기운이 없더군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많은 분들과 나누며 효과를 확인했던 아침 건강 루틴을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치료를 받은 후에도 같은 증상이 반복되거나 원인 모를 피로감에 시달리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치료만 잘 받으면 병이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치료 후에도 다시 찾아오는 질병, 재발의 불안은 여전히 남죠. 사실 우리 몸을 밭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무리 잡초를 뽑아도 토양이 그대로라면 또다시 잡초가 자라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몸이 산성화되고 염증이 쌓인 상태, 그리고 체온이 낮고 산소 공급이 부족한 환경이라면 마치 나쁜 토양처럼 문제가 다시 싹틀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얼마 전 만났던 김정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인 그분은 은퇴 후 몸이 자꾸 피곤하고 잔병 치레가 늘어갔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늘 피곤하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어요. 특히 아침이면 일어나기가 힘들고 하루 종일 몸이 무거운 느낌이 지속됐습니다. 그분은 평소 아침을 거르거나 식빵 한 조각으로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점심과 저녁도 입맛이 없어서 국물 위주로만 드셨죠.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서 체중도 줄고 기력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조언으로 몸의 토양부터 바꿔보자고 결심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아침 습관 바꾸기였어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밤새 잠들어 있던 위장을 깨우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빵과 커피 대신 가벼운 채소 스프와 삶은 달걀, 그리고 귀리죽으로 구성된 식사를 시작하신 거죠.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전날 밤에 미리 재료를 준비해두니 아침에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고 하루 종일 지속되던 피로감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밤잠도 깊게 자게 되었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감기도 잘 걸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아침 식단을 통해 몸 환경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볍지만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위와 장을 깨우면 몸의 기초 체력이 달라져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하죠. 실천하실 때는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반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찬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먹을 아침 재료는 오늘 저녁에 미리 씻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시면 아침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아침을 대충 넘기면 점심에 폭식하거나 단 것이 당기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유독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일도 많으시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아침에 에너지를 천천히 채워 넣어야 하는데 커피나 단 음료만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침을 거르고 커피로만 버티다 보니 오후만 되면 단 과자나 빵에 손이 가곤 했습니다. 특히 오후 3시쯤이면 어김없이 피로감이 몰려와서 졸음을 참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세요. 마치 자동차에 연료를 조금씩 넣지 않고 한 번에 많이 넣었다가 금세 떨어뜨리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채소와 단백질, 좋은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하루 에너지의 기초가 안정됩니다. 혈당이 완만하게 유지되면서 배고픔도 덜 느끼고 오후까지 활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얼마 전 만난 이덕수님의 변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68세인 그분은 아들 택배 일을 도우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셨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기력이 없어 저녁 준비하기가 힘들었고 밤에는 과식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분께 제가 알려드린 것이 바로 7가지 채소를 활용한 아침 루틴이었어요. 사과, 당근, 토마토, 빨간 파프리카, 비트, 양배추, 브로콜리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달걀 하나와 귀리오트를 더한 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가 번거롭다고 하셨지만 채소를 미리 소분해서 냉동해두고 주말에 일주일치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채소는 살짝 쪄서 갈아 마시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소화도 편하거든요. 오트죽은 전날 밤에 물에 불려두면 아침에 2분 만에 완성됩니다. 첫 주는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입맛도 없고 양도 많게 느껴졌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2주째부터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후에 찾아오던 극심한 피로감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3주 차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오후에 단 과자를 찾는 욕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초콜릿이나 과자 없이는 오후를 버티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간식 생각이 별로 안 난다는 거예요. 한 달 후 만났을 때는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택배 일을 하면서도 예전만큼 피곤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도 여유가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몸무게도 3kg 정도 자연스럽게 줄었고 무엇보다 잠도 깊게 자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3개월째 이 루틴을 유지하고 계신데 가족들도 그분의 변화를 느낄 정도라고 해요. 예전보다 활기차고 건강해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7가지 채소와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을 조합하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공급할 수 있어요. 특히 다양한 색깔의 채소에는 각기 다른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어서 몸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천하실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저녁에 귀리를 물에 불려두고 아침에는 달걀 하나를 풀어서 끓여보세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가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채소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소분 냉동하면 매일 준비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드시는 빵이나 달콤한 음료, 라떼 같은 것들이 있으시죠? 가끔 드시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습관이 매일 쌓이면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염증이 축적됩니다. 특히 밀가루와 설탕, 튀김 기름으로 만든 음식들은 우리 장 속에 좋은 균들을 줄이고 나쁜 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장 건강이 나빠지면 영양소 흡수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게 됩니다. 카페인도 적당량은 괜찮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고 신경계를 지나치게 흥분시켜 밤잠을 방해하죠. 이런 음식들의 영향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72세 박순덕님은 매일 아침 식빵 2조각과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그럭저럭 챙겨 드셨지만 아침만큼은 간단하게 해결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몇 년째 속이 자꾸 더부룩하고 속쓰림에 시달리셨습니다. 소화제를 달고 사셔야 할 정도였어요. 밤에도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같은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봐도 유독 소화기 증상이 심한 편이었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딸의 권유로 일주일간만 아침 식단을 바꿔보기로 하셨어요. 식빵과 커피 대신 말차와 오투죽, 그리고 삶은 달걀로 구성된 식사를 시작하신 거죠. 말차는 카페인이 적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커피 대신 마시기 좋거든요. 놀랍게도 3일째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예전보다 개운한 느낌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니 속쓰림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소화제를 먹는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주 차에는 더욱 확실한 개선을 경험하셨어요. 밤에 가슴이 답답해서 잠 못 이루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아침 컨디션이 한결 나아졌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달 후에는 아예 이전 식단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지셨습니다. 가끔 외식할 때 빵을 드시면 예전처럼 속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거든요. 몸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은 6개월째 새로운 아침 루틴을 유지하고 계신데 소화기 건강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세요. 소화제도 거의 먹지 않게 되었고 밤잠도 훨씬 깊게 주무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금방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방해 요소만 제거해주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져요.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을 끊기는 어려우니까 대체 음료를 활용해보세요. 녹차나 말차, 허브차 같은 것들로 즐거움을 유지하면서도 몸에는 부담을 덜 줄 수 있거든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면 단 음료가 당길 때는 탄산수에 레몬을 넣어서 마셔보세요. 상큼한 맛도 나고 갈증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커피와 빵 없는 주간을 정해서 몸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싱겁게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믿고 무조건 소금을 줄이셨는데 오히려 힘이 빠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물론 너무 짜게 먹으면 문제가 되지만 지나친 저염식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체액 균형은 나트륨과 각종 미네랄에 달려 있습니다. 소금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수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위산 분비도 부족해져서 소화와 배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절한 소금 섭취가 더욱 중요해지죠. 이런 문제를 직접 겪으셨던 분이 계세요. 문진국님은 75세 은퇴 공무원으로 건강을 위해 10년 넘게 극도로 싱겁게 식사하셨습니다. 의사가 혈압 때문에 저염식을 권했고 그 이후로 소금을 거의 넣지 않고 드셨어요. 처음 몇 년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70세가 넘어가면서 변비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일에 한 번꼴로 변을 보는 게 일상이 되었고 배변할 때마다 힘들어하셨어요. 식욕도 점점 떨어져서 밥맛이 없다고 하셨죠. 무엇보다 기운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럼증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어요. 병원에서 검사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실감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조언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을 한 꼬집 넣어서 마시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미역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물론 기존에 복용하던 혈압약은 계속 드시면서 염분 섭취량을 조심스럽게 늘려가셨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 가장 먼저 변비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 번씩은 편안하게 변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2주 후에는 식욕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밥맛이 없어서 억지로 드시던 식사가 조금 더 맛있게 느껴졌다고 하세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앉았다 일어날 때 느끼던 어지럼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기운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혈압도 정기 검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안심이 되었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은 매일 편안하게 배변을 하고 계시고 식욕도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무엇보다 활동량이 늘어서 가벼운 산책도 즐기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이처럼 천일염이나 죽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적당량 섭취하고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로 요오드를 보충하면 몸의 기본 기능이 향상됩니다. 요오드는 특히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이라서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염분 섭취량이 다르거든요. 실천하실 때는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에 좋은 소금을 한 꼬집 정도 타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은 위장 운동을 활성화하고 수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미역은 한번 사서 소분해서 냉동해 두시면 국이나 무침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식단을 챙겨도 수면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까지 더해지면 우리 몸은 더욱 지치게 됩니다. 건강한 식단과 함께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걷기와 규칙적인 수면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저녁 산책은 하루 종일 긴장했던 신경계를 이완시켜주고 깊은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와줘요. 반면 플라스틱 용기는 음식을 데우거나 보관할 때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환경 호르몬을 방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몸소 경험하신 분이 한미자님입니다. 66세인 그분은 동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매일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바쁜 하루를 보내셨어요. 워낙 바쁘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야식과 콜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밤마다 야식을 드신 후에는 속이 더부룩해서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겨우 잠들어도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까 수면 시간이 4시간도 채 되지 않았죠. 이런 생활이 몇 년째 반복되면서 다리 붓기가 심해지고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을 벗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해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었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단골 손님의 권유로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꿔보기로 하셨어요.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밤 야식 습관이었습니다. 오후 7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자극적인 음식 대신 캐모마일차나 페퍼민트차 같은 무카페인 차로 갈증을 해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시장 문을 닫은 후에는 20분 정도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하기 싫었지만 걷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셨어요. 집에서도 작은 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반찬을 보관할 때 사용하던 플라스틱 용기 몇 개를 유리 용기로 바꾸고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도 플라스틱 대신 도자기나 유리 그릇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2주 정도 지나니 가장 먼저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야식을 끊고 저녁 산책을 한 날에는 평소보다 빨리 잠들 수 있었고 새벽에 일어났을 때도 조금 더 개운한 느낌이었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저녁만 되면 심하게 붓던 다리 붓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진 덕분인지 손발도 따뜻해졌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세요.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생활 패턴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밤늦은 야식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녁 산책은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이 되었어요. 혈압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체력이 좋아져서 일하는 것이 예전만큼 힘들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걷기와 수면 그리고 환경 호르몬 줄이기를 함께 실천하면 식단 개선의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합니다. 몸이 독소를 배출하고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되거든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면 오늘 저녁부터 플라스틱 용기 3개만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로 바꿔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고 따뜻한 샤워를 한 다음 무카페인 차 한 잔으로 마무리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되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1컵, 식단에 추가하는 채소 1가지, 저녁에 걷는 20분의 산책.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내일의 몸을 만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익숙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의 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물 1컵 더 마시기, 내일은 채소 하나 더 먹기, 모레는 10분 더 걷기.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불안했던 마음은 점차 안도로 그리고 결국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하루하루가 더욱 활기차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습관들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내일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